자, 2019학년도 수능 가형 미적분의 4점짜리 문항 봅시다. 자, 항상 등호가 나오면 내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따지라고 하잖아? 얘는 뭐야? 양수 x에 대한 항등식이지. 할 수 있는 건 수치 대입이랑 개수 비교가 가능할 것 같거든?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변을 함부로 미분하면 안 되겠지? 근데 저기다 수치 대입을 해서 fx의 정적분 값을 알아내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겠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거잖아? x의 항등식이 아니라 얘를 뭐로 볼 수 있어? fx와 fx분의 1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우리가 sin x, cos x 나오면 미지수가 두 개인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fx와 fx분의 1이 나오면 두 개 사실 따로 놀기 때문에 물론 연관이 있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 그럼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할까? 당연히 두 개 이상 필요하겠지? 그러면 새로운 문자를 만들지만 않는다면 식이 두 개면 되잖아. 그러면 새로운 문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fx와 fx분의 1만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수치 대입이야.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어떻게 식을 하나 더 얻어낼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x자리에다 뭐 하는 거밖에 없어? x분의 1을 집어넣는 거밖에 없을걸? 이렇게 되어 있는 식에다 뭐 하자고? x가 양수면 x분의 1도 양수라는 것 때문에 이거 확인은 해줘야 된다. x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어도 되겠지? 그러면 2의 f의 x분의 1에 여기 거꾸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뭐야? fx와 fx분의 1에 대한 연립방정식 될 거 아니야? 그러면 fx 적분할 거니까 기왕이면 fx분의 1을 소거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소거하면 돼?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해서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x제곱, 2도 곱해줘야 되네?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3x제곱 fx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4x제곱이니까. 이런 사칙연산도 못하는 것들! 당연히 2를 곱해야지 이것들아. 거들먹. 그러면 2 빼기 x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0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f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로 나눠주면 3x제곱분의 2 빼기 x분의 3분의 x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네, 2 플러스 x 아니에요? 어디? 2 플러스 x 마이너스 x. 내가 그렇게 썼잖아. 자. 됐지? 그러면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부터 2까지 3x제곱분의 2 더하기 이거 거꾸로 썼잖아. 3x분의 1인데 이렇게 되겠지? 내가 방금 사칙연산도 못하는 것들아 라고 해놓고서는 못하고 있어. 야 헷갈려 3분의 1에 ln 절대값 x 마이너스 3분의 1x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헷갈려.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3분의 4 그 다음에 ln 2에다가 ln 2분의 1 빼면 3분의 1 ln 4 빼기 3분의 1에 2 빼기 2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얘는 1 더하기 3분의 2 ln이 얘가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나? 그래서 3분의 2 ln이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맞니? 내가 계산 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에 계산을 잘 감시해라. 근데 뭐 니네 계산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겠지?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냐면 등호가 나오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돼. 단지 x에 대한 항등식이어서 수치 대입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 근데 얘를 fx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미지수가 fx랑 fx분의 1이니까 두 개잖아? 그럼 식을 하나 더 얻어내주는 게 좋겠지? 근데 다른 문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게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x분의 1을 대입하는 것밖에 사실상 없다는 거 쉽게 할 수 있어. x분의 1이 아닌 다른 걸 대입하면 안 되잖아. x에 뭔가 대입해서 당연히 fx가 나오게 하는 건 x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에 뭔가 대입해서 f에 x분의 1을 나오게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옵션이 x분의 1 대입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사실상 기본기가 튼튼하면 이런 거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됐니?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뭐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의 크기나 변의 길이나 이런 거 알아낼 수 있는 거 최대한 알아내주는 게 좋겠지? 그럼 AB의 길이가 1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할까? AB의 길이가 1이면 얘는 탄젠트 세타 되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또 뭐 알고 있냐? 뭐 알고 있어? 왜 이렇게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오냐? AD가 뭐지? 각 C를 2등분하는 직선과 선분 AB의 교점을 D라 하고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AD인 원과 선분 AC의 교점을 E라 하자. 잠깐만 기다려봐.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걸 비례식을 세워야 되나? 각 2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잖아? 그러면 여기가 1대 사인 세타 될 거니까 얘는 계산해주면 AD가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되겠지? 그러면 얘는 사실 뭐 1 빼기라고 써도 되고 얘는 사실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쓸게.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쉽게 계산이 되겠지? S 세타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R 제곱에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단 R은 뭐야?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이고 얘는 어차피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풀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저 풀었으면 귀찮기만 하지 좋은 게 뭐가 있어? 이거 쓸 때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극한을 구하면 1, 2, 3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이거 그래프 그리자는 미친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극한의 성질 아니면 샌드위치 정리를 쓴다는 입장에서 보면 R이 굳이 수렴하고 있고 그 값이 0이 아닌데 굳이 쟤를 풀었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제 삼각형 BC2의 넓이를 계산을 해줘야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T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아는 거고 C2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코사인 세타분의 1 빼기 R이지? 근데 이때는 R이 단지 1로 간다는 것만으로는 뭔가 할 수 없잖아. 왜 그러면 1 빼기 1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써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고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얘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생각해보면 이 우리가 원하는 식의
분자에는 세타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요거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서 세타가 몇 개 정도 나오는지를 생각해주면 되겠지. 세타에 준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얘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얘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냐? 당연히 뺄셈이니까 통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통분을 하고 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될 거거든? 근데 얘는 알겠지만 세타 제곱에 준하는 애지. 얘는 세타에 준하는 애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분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 그러면 2분의 1에 일단 수렴하는 거 확실히 필요 없는 거 다 걸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거 쓰기만 하면 되겠네. 쟤는 어떻게 쓰냐? S 세타의 제곱은 4분의 1에 R 4제곱에 세타 제곱이잖아? 거기다 분모에 얘를 써줘야 되니까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 뒤집어서 써줘도 상관없지? 이렇게 써주면 되나? 됐니? 그러면 사실 세타 제곱이라는 걸 저기다 저렇게 쓸 필요 없잖아. 여기다 1로 써주고 여기다 세타, 여기다 세타, 여기다 세타, 여기다 세타 해주면 얘가 0으로 가는 거 알지? 그러면 끝났네. 얘는 어떻게 되냐? 4분의 1은 4분의 1이고 아까 전에 R은 1로 간다고 했으니까 1의 4제곱은 1이니까 필요 없고, 분모는 1 더하기 0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2분의 1 되나? 됐니? 그래서 요거 별로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필요한 사람 정리해라. 넘어가도 되겠지? 이게 여기서 T세타를 계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R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거든? 왜냐면 1 빼기 1이기 때문에 저기 R이 구체적으로 뭔지가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근데 S세타를 계산할 때는 저 R이 1로 수렴한다는 것만 중요하지 뭐 다른 별 의미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S세타를 계산할 때는 굳이 R 대신에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을 집어넣지 않았어. 오케이? 이런 것들도 연습해 놓으면 계산을 간단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얘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등호 나오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 얘 뭐야? x의 항등식이지? 그리고 방금 전에 하고 마찬가지로 뭐야? fx랑 f2x 플러스 1에 대한 방정식이기도 해. fx 찾는 문제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이 가족권을 보면 좀 짜증나지? 왜 그러냐면 프라임까지 잔뜩 섞여 있잖아. 그러면 항상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주는 게 좋으니까 얘는 적분 가능하니까 적분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돼? 적분하면 3분의 2의 fx의 세제곱은 얘는 6분의 1의 f의 2x 플러스 1의 전체의 세제곱 되겠지. 왜 그러냐면 안에 있는 거 2x 플러스 1 미분하는 데서 2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는 저거 조심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다 틀려. 왜 틀려? 적분상수를 안 써줬죠. 이거 부정적분을 했는데 당연히 적분상수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 C는 그냥 상수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막 2분의 3을 곱하고 막 이런 거 했을 때 귀찮으면 걔도 C로 써도 별로 문제는 없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하나로 정리해주는 게 좋잖아. 그냥 편의상 내가 이렇게 쓸게. 양변에 6을 곱해서 어차피 저기 상수 나오는 거니까
얘를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별로 문제될 거 없겠지? 위아래 똑같은 C를 쓰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잖아. 이해됐니? 이거 그냥 C1이라고 쓴 거야. 귀찮아서 구분하려고. 어차피 상수 차이가 난다는 것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 상수를 뭔지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C라고 쓰는 거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 넘어와가지고 마이너스 이 C 아니라니까. 그냥 C 상수 차이가 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새로운 문자 써준 거라고. 야, 그러면 너 저기다 분수식 귀찮게 쓰고 싶어? 난 안 쓰고 싶거든? 그래서 그냥 저렇게 처리한 거라고.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풀래? 미지수가 몇 개? 지금 네모 천원식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C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면 미지수가 하나인 거고 X에 대해서 보면 여전히 X의 항등식인 거고 fx의 관점에서 보면 fx에 대한 방정식이 있거든? 세 가지 관점이 있거든? 뭘 가지고 해야 될까? 아직 나조건을 안 썼잖아. 가조건에서 f'x, f'ex 플러스 1, fx, fEx 플러스 미지수가 4개였던 걸 간단하게 줄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 그럼 이제 나조건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가조건이 더 간단하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뭘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나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얘가 수열은 아니지만 수열이었다면 점화식 같은 느낌이야. AN과 AE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거든?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8분의 1에 시작해서 6으로 갈 수만 있다면 등식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C의 값이 계산되지 않을까? 그러면 F-1의 값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F-1의 세제곱은 4F-1의 세제곱 더하기 C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항상 구하는 거 안 보고 하면 안 돼. C만 알면 F-1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C의 값을 알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 하나 필요하지. 그러면 뭘 이용해야 되니까? 얘를 이용해야 되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걸로 가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8분의 1을 넣는 걸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x에 마이너스 8분의 1을 집어넣으면 f의 4분의 3의 세제곱은 8분의 1 집어넣으면 1이었으니까 4 플러스 c 됐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제 4분의 3의 값을 알았잖아. f 4분의 3. 4분의 3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2분의 3에다 1을 더한 거니까 f 2분의 5의 세제곱은 4에다가 4 플러스 c가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16 플러스 5c 이렇게 되겠네. 됐니? 여기까지 별로 문제가 없겠지? 그 다음에 x에다가 이제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6의 세제곱은 4의 f2분의 5의 세제곱이니까 16 플러스 5c 플러스 c 이렇게 됐잖아? 그럼 끝났네. f6은 2였으니까 세제곱하면 8이고 얘는 계산하면 64 플러스 21c 이렇게 되나? 그러면 21c는 마이너스 56이니까 c는 7로 약분되면 마이너스 3분의 8 되겠네. 그러면 끝났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f-1의 3 곱하기 세제곱은 3분의 8이니까 요거 약분하면 9분의 8 되겠지? 그럼 f-1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밑에다가 세제곱근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래서 이게 생수한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당황할 수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나오면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만 제대로 구분해 줄 수 있으면 사실상 옵션이 별로 없어. 내가
다항식이 아니면 개수비교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치 대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뭐 대입해볼 때 당연히 어디서부터 대입해야 돼? 식을 정리한 다음에 왜 그러면 제가 f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본다면 미지수가 4개인 거 싫으니까 당연히 적분해서 간소하게 만든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8분의 1부터 1까지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사실상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문제 분석하는 것들이 잘 연습이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는 거저먹기겠지? 이게 이 당시에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정도 난이도면 연습이 되어 있는 애들한테는 되게 평이한 문제였을 거란 말이야. 저는 게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가진 테크닉을 다 쓰다가 때려 치우겠지? 거듭 말하지만 소능이나 면접, 논술에서는 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는 계속 어떻게 낸다고? 중요한 학습 목표를 생소한 형태로 물을 수밖에 없어. 이게 x의 항등식이자 fx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거 아는 건 진짜 중요한 거겠지? 거기다 마치 수열의 점화식이 주어지면 초기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거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 당연히 마이너스 8분의 1부터 6까지 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금방 된다는 거 알 수 있거든? 그러면 계산 문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문제가 돼버릴 것 같아. 됐니?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문제지. 푼 사람 있어? 어? 27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몰라. 아까 봤어요. 어? 맞아? 어. 좋아.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겠지?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거 지난번에 서울대 면접 문제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한번 접한 적이 있거든? 아, 물론 그냥 똑같은 건 아닌데 얘 지금 gx를 봤을 때 얘가 양수라는 거 눈치챘어?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아? gx가 극값을 가지면 극대 아니면 극소일 거 아니야? 당연히 모두 얘도 극값을 갖게. 분자는 고정된 양수, 분모는 양수니까 당연히 분모가 극대가 되면 전체식은 극소가 될 것이고, 왜 그럼 대소관계가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나라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fx를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g를 미분해서 답을 구할 것 같아. 근데 그 전까지는 굳이 분수식을 상대할 이유가 없잖아. 이거 어디서도 했어? 서울대 문제에서도 분수식을 그대로 두면 너무 힘들었는데 역수를 계산하면 역수를 취하면 분자 분모가 모두 양수였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면 계산도 훨씬 쉽고 깔끔해진다는 거 알았지? 미분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아이디어를 계속 형태를 바꿔가면서 묻는 거라고. 똑같은 형태로 물으면 쥐뿔도 모르는데 기계적으로 공부해도 풀 수도 있으니까. 아, 물론 이거 꼭 안 써도 되는데 쓰면 간단해지는 정도이긴 한데 아는 게 좋겠지? 그러면 얘는 밑에 있는 가조건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 알파 1은 0이고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는 2분의 5가 돼야 되니까 사인의 f의 알파 1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알겠네? 나조건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얘가 정확하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2는 제거하고 문제를 써주면 사인의 f의 알파 5는 사인의 f의 알파 2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것도 알겠네?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돼? fx 구한 다음에 fx를 구하면 g'x 구하는 건 1도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지? 됐니? 그러면 내가 아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야? F0이 이 범위 내에서 얘가 되는 거. F0은 예각이야. 근데 사인 값이 제가 된다는 건
6분의 파이라는 거 아니겠어? 이해됐니? 그 다음에 얘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뭘 해줘야 돼? 코사인의 fx 미분하면 f'x잖아 곱하기. 근데 여기다 알파 집어넣을 거니까 제 미분은 그냥 써놓을까? 얘 미분하면 코사인 fx 곱하기 f'x 이건 써놓는 게 좋겠지? 그러면 저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의 f' 알파 1이 0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잖아? 근데 알파 1이 0이었으니까 그냥 f'0은 0이라는 거 알았네? 그럼 인수정리 쓰면 요거 하나 최계가 6파이라는 거 알면 사실 거의 끝났지? 그래서 쟤는 뭐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fx는 6파이의 x제곱에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여기 x고 상수 하나 써줄 건데 니네 나중에 극값 구할 때 2대1 때 그 2대1 그거 알면 몰라도 돼. 그냥 써도 되는데 그냥 계산 편하게 쓰려면 나라면 이렇게 써두고 시작할 것 같기는 해. 2대1이라는 거 알면 극값 가지는 거 비율 구할 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게. b가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거는 모르는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경우 나눠서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b가 0 이하인 경우 하면 어떻게 돼? b가 0이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b가 0 이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뭐 생각하는 중이냐면 0 이상에서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f'의 알파의 n인데 얘는 0이 될 리가 없겠지. 뭐부터는 n이 2 이상이면. 왜?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0이니까 0에서만 0이 돼버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이후에는 0이 되는 지점이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뭐가 0이 되겠어? 코사인의 f의 알파 n이 0 돼버릴 거 아니야? 어디에서는? n이 2 이상에서는. 그러면 f의 알파 n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꼴이겠어?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꼴 아니겠어? 그러면 내가 사인의 f의 알파 n은 결국에 풀마 1 중에 하나일 거거든? 그러면 나 조건이 만족되겠냐 이거야. 나 조건이 당연히 만족 안 되겠지. 이렇게 걸려서 모순에 걸려서 끝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관찰하면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알파 2랑 알파 5랑 둘 다 코사인에 걸려서 극값이 되면 안 돼. 적어도 하나는 어디에 걸려서 극값이 돼야 돼? 여기에 걸려서 극값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방금 전에 이 관찰을 하면 뭐라고? 코사인 f 알파 2도 0이고 코사인 f의 알파 5도 0이면 어떻게 된다고? 사인의 알파 2랑 그러니까 사인의 f 알파 2랑 사인의 f 알파 5가 둘 다 풀마 1 중에 하나니까 절대로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될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그래서 알파 2나 알파 5 중에 적어도 하나는 얘를 0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캐치하고 넘어가자고. 이해됐니? 석현 이해됐어? 시우 이해됐어? 찬준 이해됐어? 도원이 이해됐어? 여기서 본질은 이거잖아. 둘 다 알파 2랑 알파 5가 둘 다 코사인을 0이 되게 만들면 사인의 값이 풀마 1이 되니까 나 조건을 만족 안 한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 때 방금 전에 관찰까지 알고 넘어가면 좋겠지? 이번에는 b가 양수인 케이스고 우리가 이미 뭘 알았다고? f 알파 2가 f 프라임 알파 2가 0이거나
f 프라임 알파 5가 0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넘어가자고. 됐니? 그럼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y는 fx가 있어. 근데 여기는 0이고 여기는 3b잖아. 여기가 알파 1이었지? 만약에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알파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사이에 코사인은 0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코사인이 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y는 6분의 파이란 말이야? 코사인이 0 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어떻게 와야 돼? 이렇게 와야겠지. 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이렇게 와버리면 여기서 극값을 가져버릴 거니까 얘가 알파 2가 돼서 모순에 걸리겠지. 그래서 쟤는 저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2분의 파이라는 애는 밑으로 이렇게 와야 돼. 이해됐니? 그럼 생각해봐. 극값을 갖는 거에서 얘는 이제 더 이상 0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알파 3, 알파 4, 알파 5는 전부 다 얘를 0이 되게 만드는 값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걸리겠어? 이거 계속 그래프를 이어주면 비례는 좀 무시하고 그릴게.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y는 2분의 5파이가 있으면 여기가 알파 3, 알파 4, 알파 5 이렇게 걸려야 되지 않겠냐? 맞지? 그러면 f의 알파의 5는 어떻게 돼? 2분의 5파이가 되니까 사인의 f의 알파 5는 1 되겠지? 그러면 사인의 f의 알파 2가 몇 돼야 돼? 나 조건에 의하면 2분의 1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6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얘는 6분의 파이보다는 작잖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잖아. 근데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래서 역시 모순에 걸려. 그래서 얘도 죽는다고. 석현 이해됐니? 찬준이 이해됐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는 진짜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지. 뭐 이 문제는 뭐 당연히 쉽게 뭐 아무나 풀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야. 됐니? 그러면 지울게. 그럼 이제 뭐만 된다는 거 알았어? 이것만 된다는 거 알았네? 그럼 방금과 같은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y는 6분의 파이였고 이 점의 x좌표는 0이지? 얘가 알파 1이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 이 점이 알파 5 된다는 것도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코사인이 0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 알파 2, 알파 3, 알파 4 이런 식으로 되겠지? 여기는 코사인이 0 되는 거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여기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겠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면 알파 5는 극값을 가지지 않겠지? 그럼 문제가 될 거야, 그지? 극값 가지나? 가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오면 코사인의 부호는 변하지 않고 F'의 만 변하니까 저기 만나도는 상관이 없겠네. 아무튼 요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 오케이? 어차피 만나든 안 만나든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면 F의 알파 2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으니까 사인의 F의 알파 2는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러면 사인의 F의 알파 5가 뭐 될 거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 아니야? 근데 F의 알파 5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아까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물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사인 값이 얘가 되는 건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밖에 없겠다. 됐니? 근데 얘가 뭐야? 여기가 3b고 여기가 0이니까 얘가 사실 2b 되겠지? 그거는 계산해보면 알아? 뭐 미분해보면 알아? 이거 미분해서 극값 가지는 거 계산하면 0이랑 2b라는 거 찾을 수 있어. 여기가 2대 1이라는 걸 모르면 그냥 얘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라. 오케이? 그럼 얘를 직접 미분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 이렇게 된다고. 여기 파이 빠졌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b라는 거 알아? 그러면 끝났지. 이제 뭐 집어넣으면 2b 집어넣으면 값이 이거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저기다 2b를 집어넣어봐. f의 2b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4에 b세제곱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인데 이게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요거 없어질 것이고 b세제곱이 8분의 1이어서 b가 2분의 1 된다는 거 안다고. 됐니? 됐어? 그럼 이제 거의 다 왔네. 이제 fx가 6파이의 x제곱에 x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6분의 파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 다음에 f'x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18파이의 x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안다고. 저 계산해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 지울게. 자리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 g를 미분하기만 하면 되겠지. 그치? 아이 귀찮아. 그러면 g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g'의 x는 2 플러스 사인 f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코사인의 fx의 f'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떻게 되냐 계산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될 거고 마이너스 12파이에 4분의 1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나? 그러면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되겠지? 그러면 사인의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고 코사인의 f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떻게 되냐? 18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7 플러스 되는구나. 요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요거 다 계산하면 되겠네.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떻게 되냐? 내가 요거였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저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2분의 27파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랑 붙어 먹으면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4 지우고 9 지우면 3루트 3파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a 되겠지? 그래서 a 제곱하면 27 되겠다. 됐니? 그러면 일단 여기 30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